여행 갔다 오실 때 금요일에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허전한 거예요, 서울이. 그래가지고 언제 강의가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그냥 가볍게 우리 사장님이랑 나랑 둘이 그냥 할까요? 이렇게 하셔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했더만 이게 우리 둘이가 아닌 거예요. 영상 찍으시는 거 아니죠? 네.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긴장해요. 안 찍었어. 네, 지금 계속 들고 계시면 제가 조금 불안하니까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해보고 괜찮으면 올릴게요. 제가 사실 강의는 여러 번 했었어요. 여기서 여러 번 한 건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여러 번 했었었는데 이 자리도 처음이고 제가 원래부터 강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르는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오늘 조금 긴장이 되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 이렇게 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전직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였어요. 사실 전직이라고 해도 이미 이제 10년이 넘은 정도의 전직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어떤 분들은 저를 보시면 쟤는 그냥 원래 말도 잘하고 원래 저런 일을 하던 애가 와서 여기서 그냥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 않았고 저도 이런 일반인이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는데요. 이때도 제가 이제 저는 영국에서 그러니까 런던에서 7년 정도 학교도 다니고 3년 정도 이제 일도 하다 왔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저희 집안의 모든 분위기 되게 많이 바뀌었었고 저희 부모님과 특히 그때는 엄마가 98kg 중증 고도비만까지 그러니까 약 드시고 부작용으로 30kg 가까이 이렇게 찌시고 약을 드시다가 또 심장이 많이 약해지셔가지고 이제 뭐 한약 같은 거 잘 못 드시고 이제 이러던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것저것 안 해보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30대 초반이었고 뭐 제 건강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것저것 뭐 효소 드셨다가 뭐 침도 마셨다가 숯가마도 갔다가 뭐 한약도 드셨다가 뭐 베란다에 여름방학 때마다 오면 뭔가 그득그득 쌓여있는 걸 보다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제 이런 거 하지 마셔라. 근데 이제 엄마는 몸으로 그렇게 병원에서 아산병원에서 지어진 약을 드시다가 몸으로 그런 것이 왔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내 건강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직감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신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하나씩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던 거였었거든요. 수중에 또 돈은 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엄마를 위해서 알아봤던 제 회사가 이제 유사예요. 유사. 네, 유니시티 아시죠? 네, 그래서 유사를 알아보고 제가 처음으로 이런 기회에 눈을 뜨게 된 거야. 내가 이런 직장 생활 말고도 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이 있었구나. 그리고 항상 정해져 있는 월급. 유학까지 갔다 왔으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300만 원 이상 버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그게 매년마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오르거나 동결이었지 인센티브 받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왜 그렇게 이제 멀쩡해 보이는 직업을 그만두고 이런 일을 하냐고 얘기하지만 저는 너무 현실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워렌 버핏 다들 아시잖아요. 부동산 투자의 기재인데요. 이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나오는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들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저는 그때 처음 듣고 너무 이게 무섭더라고요. 막연하게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60 되고 70이 되면 뭔가가 안정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한국에 들어온 지가 이미 30대가 넘어서 다른 친구들 이제 다 직장 잡고 안정적으로 돈을 좀 벌면서 시집장가 갈 때쯤 제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더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나의 30대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레버러지 확장 소득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4년 동안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 되게 열심히 해서 그때 201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그 글로벌 컨벤션에 12분을 모시고 갈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저한테는 이제 첫 번째 경험이었는데 그때 뭐가 제가 좀 실수였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뭣도 모르고 이걸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때는 사실은 비교를 해볼 거라고 어떤 저의 관점이라든지 어떤 식견이랄지 이런 것도 너무 좁았었고 30대 초반의 나이에 처음 들어본 이 획기적인 방식에 너무 뿅 가가지고 그냥 바로 거기서 취해버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마케팅의 비교점 이런 것도 사실 잘 몰랐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같이 평범하고 나를 따르라 하면 따라올 사람이 엄마하고 아빠밖에 없는 조직이 없는 저로서는 너무 힘든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4년 정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해보다가 이제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가 원래 전공이었던 이제 화장품 쪽으로 가서 G사라고 하면 너무 많죠. 지쿠이라는 곳에서 뷰티 강사로 한 1년 반 정도 강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알사
라고 하는 그 인셀덤 아시잖아요. 거기 원조 브랜드예요. 거기에 이제 강남점 지점장으로 한 3년 정도 활동을 하는데 이때도 제가 아차 싶었던 게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예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건강식품 분야에 있다가 화장품 분야로 간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저희가 패키지라고 하거든요. 패키지를 끊는 이유는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패키지를 구입을 하게 되면요, 이제 혼자서 1년을 쓸 수 있는 양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예뻐지고 싶고 또 이제 성형은 좀 위험하고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화장품 선택하시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중직애들 다 집에 계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발라야 되는 제품을 아침에만 마십니다. 그리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화장도 안 하고 잘 안 바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던 시장에 제가 있다 보니까 한 명이 1년에 재구매를 해야 되고 또 방판이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구매자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만나기도 굉장히 어렵죠. 집합금지 됐죠. 4인 이상 만날 수가 없었죠. 내 앞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화장품 시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지점장까지 됐는데, 그리고 이 코로나는 곧 끝날 거야. 다음 달이면 끝나겠지? 다음 분기면 끝나겠지. 이렇게 2년이라는 세갈이 지나가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시장에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오래 있으면 그게 고스란히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4년도부터 이렇게 이런 유통업계에 지금 9년 차 있으면서 이런 리스크가 조금씩 생기고 지금 그걸 갚아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쪽 분야에 다시 발을 디디고 싶었을까, 쳐다보기 싫었을까요? 쳐다보기 싫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같은 코로나라는 이유로 저희 부모님이 이제 3월달에 나란히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그때 이후로 건강관리를 되게 잘 하셨고 의지가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셔서 빨리 회복을 하셨는데 3월달 분위기는 지금이랑 완전히 달라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4월 초부터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조금 분위기가 조금 이제 이렇게 대중화되는, 사람들이 좀 덜 무서워하는 약간 그런 시기였고 3월 중순까지도 약국에서 병원에 정부에서 이 문고리로 약을 줘서 제가 약을 타다가 문고리를 해드리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부모님을 만나면 일주일 격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그 시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거든요. 1년 반 동안 면회를 하지 못하고 임종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그게 굉장히 한이죠. 근데 저는 그거를 가까이에서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 부모님은 절대 요양원에 모시면 안 되겠다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기회나 정보가 저한테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저는 2년 전에 PM을 가입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랑 같이 있었던 그 유사의 형제라인 분들께서 우르르 이제 PM을 가셨을 때인데 저는 그렇게 몰려다니는 것도 너무 싫고 이제는 그런 사람들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저한테 누군가가 물었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섞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일을 찾아다니면서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제가 콜센터 있잖아요. 콜센터 일까지도 알아보고 사실 면접까지도 갔었어요. 그런데 막상 갔는데 270만 원, 80만 원에 제 시간을 못 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전을 알고 물론 잘 되진 않았지만 이러던 제가 그 일을 정말 선택할까 정말 고민을 하다가 결국 선택하진 않았어요. 그게 이제 한 2월, 3월쯤 일이거든요. 그런데 3월 달에 부모님이 코로나 걸리셨고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물론 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일단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양병원비 들죠. 그리고 간병비 들어요. 그리고 간병비한테 때가 되면은 얼마큼씩 지워줘야 되고 갈 때마다 뭘 사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올 때 되게 힘들죠. 내가 한 50만 원 정도 들여서 우리 부모님을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저는 이제 유사가 건강 쪽이고 심혈관이 굉장히 그랬기 때문에 그런 공부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늘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아직 젊고 건강하지만 전 부모님의 리스크가 곧 저의 리스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은 굉장히 적중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는 제가 2년 전부터 PM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었고 그냥 집에 있는 제품을 취미생활로 먹다 말다 나 이거 달아서 싫어 이러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저희 아빠가 3주 동안 누워 계시면서 거동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3주가 되니까 동공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전화 들었어요. 되게 걱정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환자들 드시는 유동식들 있어요. 아빠가 그때 죽도 넘기기가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되게 마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것저것 다 갖다 드렸는데도 막 이렇게 왜 위장장하게 생기고 약이 독하다 보면은 울렁거려서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못 드시고 저것도 못 드시고 근데 그러던 상황에 엄마만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었죠. 근데 제가 그때 저 왜 급하면 진짜 그 생각이 나는데 번뜩 이 8년 전부터 암병동에서 항암 주스라고 되게 유명했었고 세포한테 영향을 주는 영양 주스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날짜가 아마 간단간했을 거예요. 그거 확인도 하지 않았어요. 파워 칵테일 2박스를 가지고 가서 이거를 아침, 점심, 저녁 2포씩 드시라고 했어요. 6포를. 열흘 안에 다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드셨던 것 같아요. 열흘이 지났는데 아빠가 직접 전화가 와가지고 식사를 조금씩 하시면서 이거 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조금 나아져서 제가 이제 안심을 했는데 사실은 조금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 이걸 제품을 전달해 주신 분이 제가 계속 도망 다녔었거든요.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저는 그분한테 다시 전화하면 또 사업적인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로 너무 이게 싫었었어요. 그래서 제품은 필요하니까 어떡하지라고 하던 찰나에 저한테 3년 동안 제 화장품을 쓰셨던 고객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신도림에서 15년 동안 이제 옷가게를 하고 계신 김미수 수건선님인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일을 하고 고객들하고 연락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전화를 했는데 사실 그분도 되게 힘드셨었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 그 건너편의 병원에 코로나가 뉴스에 나오면서 그 길에 아무도 다니지 않았대요. 그래서 옷가게 그 매달 내려가는 그 있잖아요. 가게세? 그거를 못 낼 정도로 굉장히 힘드셨던 상황이어서 아우 유수 씨 나 이제 돈 그것도 못 쓸라나 봐. 너무 장사가 안 되고 사람이 없어. 다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이제 뭐 때문에 전화를 드렸었는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놀러 오라고 기분 되게 좋은 목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반가운 마음에 갔어요. 갔더니 옷가게 이렇게 PM으로 강의장을 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나 이거 사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재밌는 인연인 거죠. 저는 그분이 더 고마웠었고 3년 동안 그래도 어쨌든 저희 고객이셨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일로 생각했다고 하면 저도 영향력이 대단하고 좋은 그룹에 이런 거 찾았겠죠. 왜냐면 유경험자들은 아무한테나 가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정말 고맙고 나는 이거 안 할 거니까 그냥 고마운 마음에 그분한테 그날 바로 가입을 했어요. 그게 4월 13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말이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모든 어려움에는 기회가 있다. 저는 그날이 이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걸 사업적으로 전달받은 게 아니라 저의 니즈에 의해서 저희 부모님이 들으려고 찾아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이런 쪽에 경험이 있어요. 유통 쪽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누가 좋다더라, 뭐 누가 먹었는데 어땠다더라 그런 말을 저는 믿지 않아요. 그리고 제 돈을 써서 제품을 사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유튜브를 들이기 시작해요. 자료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2년 전에는 제가 뭐 관심도 없었고 저한테 애써서 얘기해준 얘기도 저는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품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제품의 성분 같은 거에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품에 대한 효능, 효과, 그리고 안전성, 가성비 이제 이런 것들 좀 보는 거죠. 왜냐면 이제 계속 드셔야 되는 거고 사실 저희는 꾸준히 뭔가를 계속 먹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인큐땡이라고 하는 제품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어쨌든 걸리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날 4월 29일 날 혼자서 유튜브 동영상만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회사나 다 자기네 제품 좋다 그러고 어느 회사는 그 제품 먹고 좋았던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뭐 그냥 그 정도의 하나로 저한테 사실은 들리더라고요. 물론 파워 칵테일을 드시고 좋아지셔서 제품을 구입을 했지만 이걸 계속적으로 먹을 것인지 어떻게 살 건지 이런 것들 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때 3명이 먹으려고 했지만 저희 집에 이제 3층, 5층에 언니 오빠도 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댁 식구들도 이제 혈압약 드시고 계시고 막 이러니까 저는 이제 먹으면 저 혼자 먹진 않거든요. 주변에 좋은 사람 당연하잖아요. 가족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는 그분하고 상관없이 저는 그냥 이런 데 오는 거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날 여기 어디냐고 찾아서 제가 혼자 여기 와가지고 한 2주 정도는 그냥 조용히 듣다 간 것 같아요.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보고 저한테 뭔가 울림이나 뭐 마음의 어떤 느낌 그런 게 좀 와야 되고 제 마음이 사실 그때 되게 많이 닫혀있었기 때문에 일을 다 떠나서 제품 정말 좋으면 좋겠고 근데 그때 어디 양양팀에서 오셨던 어떤 중국 분이세요. 그분 되게 의심이 많으신 분인데 처음에 자기 부모님을 사주고 싶은데 자기 이름을 이런 데다가 올릴 수 없다고 자기 동생 이름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제품을 먹을 정도에 그분이 이제 가족 건강이 좋아지면서 막 되게 뭉클하면서 하는 얘기가 처음으로 저한테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역시 이게 영상이 주는 이런 것과 이 와서 직접 그분은 여기에 자기 파트너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우연히 누구 보러 왔다가 여기 참석하셨는데 우연히 그냥 그거 계획된 게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되게 진심의 그런 진정성이 딱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조금 이걸 다르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더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거를 결과적으로 사업적으로 다시 선택하고 검토하게 됐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제품이 되게 좋은데 제품이 좋고 성분이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독보적인 어떤 기술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MTC였어요. 만약에 그냥 이거 왜 우리 카탈로그 보면 어디나 다 있는 단백질, 비타민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였으면 저는 보지 않았을 것 같고 그 전에도 비슷한 류의 뭐 미국 계열 회사 제품 중에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많은 제품들의 권유라든지 이런 거 받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 너무 똑같아 보였어요. 특히 제가 유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아 보이는 제품은 제가 소비자로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전달을 하겠어요? 그런데 독보적인 독창적인 이곳밖에 없는 흡수력에 저는 되게 왜냐면 제가 그런 비슷한 화장품을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해가 되게 빨랐고 와 이거 완전 링겔을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가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잘 됐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품이 좋아야지만이 내가 심어놓은 그런 멤버, 나의 씨앗이 온전히 나의 밭에 머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고객들의 마음은 갈 때와도 갔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탄탄한 멤버십이 가능할 것 같은 이거 아니면 안 되는 뭔가가 이곳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뭐 그 보상을 뭐 바이너리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니레벨 무한대 보상이 가능하고요. 또 이거를 3번을 중복으로 준다는 게 저는 너무 특이했어요. 왜냐면 그 하나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뭔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진짜 한 라인으로만 성장하셔도 수익을 충분히 받아가시는 분 있잖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한 분으로부터 정확하게 내려간다고 하면 한 그룹은 키울 수 있거든요. 내가 노력만 한다면. 그리고 소비자들이 사실은 나 그냥 30% 싸게 먹는 소비자인데도 소비자도 쉽게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고민스러웠던 거는 나만 좋고 너는 별로야는 안 됐어요. 왜냐면 나를 보고 사주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저는 이렇게 해야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딱 네트워크인데 방판이 아닌데 소비자들도 방판에서는 자기가 사면 자기가 캐시백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이런 지적판매 업계는 나만 좋지 그들은 좋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가능했던 거. 그리고 소비자가 제가 지금 이제 8개월 차거든요. 지난달이 7개월이었어요. 근데 8개월 차에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 제 지금 회원은 350명이 좀 넘어갔어요. 물론 저 혼자 늘리지 않았어요. 저는 2라인으로 지금 내려갔고요. 그래서 제가 한 라인에 6개월 동안 집중을 했죠. 그런데 소비자가 사업자로 전환 비율, 물론 부업자죠.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사업자, 부업자 하나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좀 쉽다고 할까요? 물론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감각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9년 동안 어디서도 제대로 된 성공을 한번 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했는데 안 됐던 제가 이곳에서 가능하다고 한 거는 저는 저의 노력보다도 저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보다도 PM이라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로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제품을 먹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한 달, 3개월 먹고 그만 먹어. 그러면 한 달만 더 먹어봐 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동 재구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종을 먹던 분들이 4종, 5종을 드시는 거죠. 아니 3종하고 지난달에 프로모션 있어서 저렇게 제품을 많이 샀는데 이번 달에 또 살까? 하면 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모르는 매출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 다 제가 회원 가입을 시켰는데 지금은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소비자 방으로 유입이 되고 서로 이제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데 재밌는 거는 소비자 방에는 들어왔다 나갔다를 쉽게 하시거든요. 근데 사업자 방으로 초대하면 안 나가요. 거기서 움직이시는 분은 반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굉장히 지금 신기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1년이 넘었고 2년이 다 되어서 막 2, 3정씩 벌고 있으면 아유 그래 저도 사실 우리 한성주 그룹장이 보면서 뉴스킨 잘하셨고 뭐 아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여기 오셔서 되게 잘하고 계시는 게 정말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불과 6개월, 7개월 반발짝 앞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저한테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회사가 주지 않는 거, 내가 만약에 어떤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것이 보통은 회사로 귀속이 되거든요. 근데 이곳에서는 그 상위에 있는 누군가 자격이 돼 있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회사가 가지 않고. 그래서 보상을 잘 보다 보면 이게 그 누군가는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못 받는 거 그 위에 받을 수 있고 밑에서
올라오는 게 나한테도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로 귀속되지 않고 사업자에게 귀속이 된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대표 로프소르브 회장님께서 사업자 출신이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팀 파트너로 활동하셨었고 지금 사업자 출신의 창립자이자 CEO로 계시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하다가 힘들면 좀 그만둘 수도 있고 잠시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회사를 만들어서 29년째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회사를 지키려고 노력하실 거라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저한테 선택할 때 큰 보험이랄까? 이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쨌든 이곳에 이렇게 추운데 오셨던 분들은 사실 제품도 너무 좋고 하지만 나한테 어떤 소득적인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미국 회사들은요 히어로를 만드는 걸 좋아한대요. 영웅주의 있잖아요. 미국은 좀 영화나 어떤 문화가 그렇죠. 그런데 이 유럽 쪽은요 중상층이 튼튼해야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약간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우리가 한국에서 이 유럽 문화를 받아들이고 유럽 회사가 이렇게 온 것도 처음이었잖아요. 독일 회사도 이렇게 처음이었고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이 업계에 그냥 어디 손만 댔다 하면 탑을 하시는 전 세계 몇 위 안에 드시는 이제 그런 분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아, 내가 고상에 대해서 다르다고 느꼈던 부분이 바로 저런 어떤 철학과 문화와 그 나라 간에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생각과 되게 밀접했구나. 그래서 여기는 저렇게 종 모양으로 돼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는 사람도 많고요. 초기에 안정적인 수입이 되면서 중간 허리가 탄탄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당장 돈을 많이 벌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탄탄한 수입을 받아갈 수 있으려고 하면 허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안정적인 보상 구조를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여기 다시 선택했고 다시 열심히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사실 저는 이런 호화찬란한 그런 미래를 저는 꿈꾸지 않아요. 저희 목표는 이렇지 않은데 사실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이런 삶을 꿈꾸고 때가 되면 그래도 여행,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여행을 갈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여유와 이런 마음, 그죠? 그리고 뭐 좋은 차, 좋은 집, 단란한 이런 행복. 근데 이런 거를 누리려고 하면 물론 나 돈이 다냐? 막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싸움에 그리고 어떤 가족 간의 어떤 분란의 90% 이유가 긍정적인 걸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저는 당장 첫 번째 저의 목표는 이게 어떤 직업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지금 유통에 9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직업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남편이 지금 되게 많이 반대를 했었고 근데 저는 한번 이거 다 선택하면 후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무시하고 지금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불과 7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한테는 이제 직업 이상으로 어떤 그 의미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걸 느끼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쉴 수 있었던 것도 저는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 그냥 몸에서 그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좋다고 생각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진심이게 되기 때문에 제가 원래 PT 강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조금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저게 될까? 망설이는 시간을 저는 줄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우리가 인생에 5가지 타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누구나 원하는 삶은 이 5번째. 우리가 건강하고 진짜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정말 새로운 친구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우리가 그때 남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막연하고 나의 일이 같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실은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도 이제 뭐 부인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이 100세 시대가 재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부분은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동네에 이렇게 박스 페이지 주우시는 분들 보면서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어딘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 뭐라고 하냐면 그나마 그것도 건강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밖에 나오지 못한대요.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데 더 건강하고 무릎이 좋은 할머니가 눈에 보이는 박스 먼저 집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이게 진짜 그렇죠. 예. 이 페이지 하루 종일 주워도 라면으로 식사 때우기가 되게 급급한데 그나마도 무릎이 성한 할머니가 먼저 집어간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100세 때는 누구나 다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목표는 50살이 되면요 우아하게 은퇴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런 뭐 고가의 어떤 뭐 이런 명품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시간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마음, 정신적인 자유. 그래서 제가 원하는데 원하는 곳에 원하는 사람과 있는 게 저의 꿈이거든요. 누구나 다 원하는 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이 아니라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좀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런 준비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는요 퇴직을 하시면 그 퇴직금을 가지고 자영업을 하셨어요. 자영업을 하면서 한때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 치킨집, 커피숍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거리 커피숍 도대체 몇 개예요? 그리고 전 세계 맥도날드예요. 전 세계 맥도날드가 35,000개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치킨집이요 4만 개가 있어요. 그러니 치킨집은 너너 다 하고 진짜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 문제는 코로나를 맞으면서 자영업자들이 제일 많이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와 진짜 이 코로나는 그냥 생존이 그죠 되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일단은 진짜 아무 짓도 하지 않는 게 돈 버는 거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이제 자영업이 대안이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는 알아요. 자영업도 솔직히 돈이라도 있어야 저렇게 하시는 건데 퇴직금을 만약에 까먹었다? 그때부터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은 환상적인, 조금은 정말 꿈 같은 이야기지만 그게 현실로 되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인쇄소득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이런 그 유통에 있는 이유도 사실은 가장 크게는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인쇄소득, 권리소득 하면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책을 잘 쓰거나 아니면 인기 있는 음반을 내거나 이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버들 있죠. 유튜브 개인 방송이 생기면서 잘 먹고 아주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그리고 뭐 노래를 잘하고 이런 그 개인적으로 뭔가 재능 있으신 분들이 뭐 조회수라든지 광고 수익으로 이제 새로운 돈을 벌어가는 그런 분들이 생기셨죠. 그런데 이런 세 가지가 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직업을 네 개로 분류를 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95%는 5%의 돈을 나눠가는 사람이에요. 노동 수익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결국은 자영업자로 가는데요. 말은 사장님이에요. 하지만 문을 열고 닫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돈이 되고 그 자리에 없으면 돈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도 노동 수입이고 내 몸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권리소득, 인쇄소득이 가능하려고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느냐는 거죠. 삼성은 우리의 시간을 돈으로 샀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멋진 노릇을 하고 일정 부분의 돈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없어도 대체될 수 있는 인원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삼성 회장님이 거기 맨날 가서 앉아 계시지 않잖아요. 똑같은 사장님, 회장님이지만 이것과 다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없어도 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금 수익을 받으시는 분들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려고 하면요. 95%의 부가 있고 5%만 누리고 있는 저쪽 시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재능이 없거나 목돈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는 정년이 회사가 우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년이 너무 빨리 왔고요. 그리고 자영업이 이제는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너무 오래 사세요. 그리고 또 오래 살지만 유병장수이죠. 우병장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적당한 어떤 직업을 받기가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이 플랫폼 비즈니스인데요. 소비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아까 제가 사장님이 그 공간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의 보급 그리고 원래 이 시대가 올 거였어요. 엘빈 토플러가 예견을 한 시기예요. 하지만 코로나가 이것을 몇 년 동안 더 빨리 앞당겨 버렸죠.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도 이제는 광고를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죠? 채널도 너무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의 홍수 시장에 누군가의 시선이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기업도 생존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내가 광고를 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돈을 허구에다 뿌리지 않아도 확실하게 어떤 매출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기업도 좋고 이제 소비자도 좋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프로슈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그동안은 기업만 돈을 버는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소비자한테 제공하고 마케팅하면서 벌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런 플랫폼 시장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한 번 이상씩은 다 가입이 되었거나 뭐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즈니스가 특징이 있어요. 더 이상 제조를 하거나 음식을 직접 만들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연결만 해주는 비즈니스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 물건이나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거품 없이 이용해서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확실한 광고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당장 내가 야놀자나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의 어떤 그 서버를 구축하고 또 앱을 만들고 전산을 다 해야 되고 이런 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이점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곳에서도 제한은 있어요. 보세요. 연결을 하는 비즈니스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뭐 쿠팡도 그렇고 내가 누군가를 추천해요. 추천인 코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돼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하나 전달하게 되면요. 그 사람도 5,000원 쿠팡 캐시 그리고 나도 5,000원 쿠팡 캐시를 받아요. 그냥 캐시가 아니고 쿠팡에서만 쓸 수 있는 쿠팡 캐시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A를 소개했어요. 근데 저분이 나보다 쿠팡을 더 많이 이용해. 그럼 쿠팡 입장에서는 좋겠죠. 나는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쿠팡에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누군가를 소개했어요. 그럼 나하고 연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쿠팡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이 플랫폼은요. 내가 누군가를 소개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이용을 해도 또 그 사람이 다른 분을 연결해도 나와 상관 있는 초연결 비즈니스를 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바로 PM 비즈니스인데요. 이 PM이 지금 저는 이런 게 가능하려고 하면 일단은 안정적이고 탄탄하고 지속적이어야 돼요. 내가 한번 구축한 멤버가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중에 회사 경영자의 마인드와 철학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검토해 보시고 제품은 정말 독보적인지 보시고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수익이 합리적이고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까지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이제 보시게 될 건데 일단 회사는 29년 됐어요. 자, 외국계 회사가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5년 내서 1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조금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29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48개국에 나가 있는데 단 한 군데도 철수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어난 멤버십이 회사가 어떤 이익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메리케이라는 회사 아시죠? 우리나라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2주 정도 전에 이메일로 노티스를 주고 회사가 철수해버렸어요. 그럼 거기서 10년 이상씩 이 멤버를 구축해놓고 이제 노후가 끝났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을 맛보셨겠죠. 그래서 회사가 48개국에 나가 있는데 한 군데도 철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할 수 있어요. 내가 안심하고 나의 열정과 시간을 이루어서 이 멤버를 구축해도 좋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회사가 그렇지만 우리나라 들어온 거는 이제 4년 차 되었어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인 거예요. 안정적인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아직 5년을 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에요. 저희처럼 평범한 사람이 충분하게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들은 다른 데서 잘하던 사람이 와서 잘하는 그런 구조이지만 여기는 얼떨결에 승급하신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런 이유들이 바로 이런 거죠. 그리고 경영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립자이자 이곳에서 CEO는 로프스룩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경제지, 포브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등재되어 있었고, 그리고 빌 게이츠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4위로 선정되는 어느 해에는 1위까지 선정이 되셨던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경영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물류센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제품을 수급을 받고 있다. 작년부터 엄청난 성장을 이 회사가 했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냥 제품이 좋았으면 제품만 먹었었을 텐데 제가 이런 것을 보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시하고 관심 없었던 2년 동안 이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했구나. 48개국에 더 이상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아메이가 1위가 아니라 이 PM이라고 하는 곳이 1위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30년 된 쟁쟁한 회사들을 다 제치고 5월 정도에 뉴스킨을 제치고 3위가 되었어요. 3년 반 밖에 안 된 회사가 성장 속도가 엄청난 거죠. 자, 보세요. 대단한 미국의 회사들, 유사라든지 N사라든지 H사가 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네노라는 과학자들, 이런 그런 연구 개발자들 있었고 이미 탄탄하게 전 세계에 인증이 받았던 마케팅을 펼치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왜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성장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봤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런 잡지라든지 유명한 회사 보그지에서 에티바이즈가 광고가 되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핫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저는 시장성이라고 하죠. 나는 별론데가 아니고요. 나 말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지 전 세계 인종과 어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얼만큼 이 시장이 성장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이 회사가 어디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CEO 대표상을 5번이나 이제 받았다가 하고요. 지금 이 30억 불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으시죠? 자 보세요. 지금 지난달 매출이 570억 됐어요. 570억. 와 닿으세요? 새로운 IMM이 700명이 넘게 나왔어요. 11월 달에 최고 매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세요. 내년 목표가 7,500억이잖아요. 그러면 2년에서 3년 사이에 업계 1위 할 수 있어요. 아메이에 계셨던 영업이사 2분이 이곳에 오셨잖아요. 거기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막 진짜 전율이 돋았었어요. 이 회사 우리 정말 선택 잘했구나. 그리고 전 세계 랭킹 9위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2년 연속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위 랭킹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올해 3년 연속 1위 랭킹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제품만 먹을 거야 라고 하면 제품만 드셔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지금은 제품만 드시기엔 너무 안타까운 타이밍이에요. 일단 철학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사람들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실 PM의 기술력이라고 한다고 하면 다른 것들도 다 잘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업계 1위 하고 있는 A사, 큰 A사, 2위 하고 있는 작은 A사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바늘부터 비행까지 다 했다고. 거기는 주 매출이 화장품이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곳에 있는 주 매출은 건강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80%는 3종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3종이 엄청나게 제품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베스트셀러 제품들이 그 3종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었고요. 그리고 검증된 제품력 그리고 이 독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면 다 비슷비슷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독일이라고 하면 벌써 눈빛이 좀 달라요. 그래 독일? 독일은 이런 거 잘 만들고 깐깐하지. 잘 모르고 있어도 사람들이 그 정도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했을 때 내가 할 말을 준비할 말을 다 끝냈는데도 이 사람이 감동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는 중간까지 말하면 벌써 이분은 카드를 나한테 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자 그리고 저온 숙성. 제가 이제 효소 공부도 조금 했었거든요. 우리가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으려면 저온 숙성을 해야 되고요. 이게 발효가 됐을 때 가장 극대화돼요. 근데 제가 또 어디서 감동을 했냐면 이렇게 많은 제품이 우리나라에 와야 되잖아요. 전 세계 48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배로 가야겠어요? 비행기로 가야겠어요? 비행기로 갔으면 좋겠어요? 다들 아시고 계시네. 원래 이렇게 많으면요 배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저온 숙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적도를 지나면서 고온에 땡볕에 장시간 노출이 되게 되면 영양소 파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제품을 다 항공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하는 회사구나. 저는 그게 되게 감동이었고 또 한 가지 제가 유사했을 때 제품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뒷면에 경기도 이천 마장시라고 적혀 있어요. 주소가 제조가.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여기서 제조가 됐냐고 했더니 일단 벌크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소분으로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리고 H사의 오메가3가 우리나라와 미국 본사의 함량이 달랐어요. 전 되게 화가 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건강 그 식약처의 뭐 규율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죠. 그렇다고 말했으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 제품이 48개국에 똑같이 나가요. 모두가 다 독일 본사에서 제조해서 나가요. 저는 이거 2가지 보고 왜냐면 이거는 경험자가 아니고서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쪼려고 회장님 영상으로만 봤고 저는 관상도 볼 줄 몰라요. 그런데 이 2가지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확한 사람이구나. 저는 그게 느껴졌었어요.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흡수력이 굉장히 빨라요. 이게 이 회사를 이렇게 만든 가장 저는 기본적인 열쇠라고 생각하고 다른 회사에서 절대 따라하지 못하는 앞으로도 따라하기 어려운 특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한 달만 더 먹어봐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알아서들 구매를 하시는 거죠.
내가 한번 먹고 좋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멈출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바로 NTC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 독이란 그 말을요.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정확하라고 되어 있으면 영문으로는 exactly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요? 그럼 그것은 결국 최종 도달 목적지는 세포예요. 그렇죠? 세포한테 가야지만이 우리가 먹은 거라고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에서 흡수되고 끝이 아니라 세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세포까지 얘기가 나오는 걸 사실 처음 들었어요. 세포 내외적인 수준까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으로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도움을 줍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제일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만약에 뭘 해서 다쳐서 이걸 까졌어요. 그럼 내가 이걸 다쳐서 낫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요? 꼬매나요? 뭐 그냥 심하면 밴드지 하나 붙이고 끝내죠. 근데 내 몸에서는 어때요? 여기에 끈끈한 점액을 내보내서 일단 막을 하나 씌워요. 외부의 바이러스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거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바깥이나 안에 어떤 상처나 염증이나 손상된 곳이 있으면 내 몸은 최선을 다해서 거기를 복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구를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어떤 원료가 필요한 거죠. 그 원료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끼리만 막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회사 우리의 좋아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 최고의 인증을 다 받았더라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할랄이나 코셔 정도는 다 아세요. 저는 이곳에 와서 TUV를 처음 봤어요. 우리가 세계적인 명차 람보르기니 있죠? 제가 너무 긴가요? 아니 괜찮아요. 람보르기니가 내가 명차예요.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람보르기니가 세계적인 명차인데 안 그래요? 람보르기니는 그냥 람보르기니만 있어도 돼요. 근데 그 람보르기니가 왜 자기네들 정비소에 TUV 받았다고 인증받았다고 자랑할까요? 람보르기니가 왜 TUV를 띄울까요? TUV가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내가 아는 지식에 최고이고 대단하다고 우리 코리아는 코리아 스탠다드 KS 마크가 제일 중요하고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154년 된 기관이에요. 여기서는 최고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보증해 주는 거고요. 저희 제품 뒷면에 우리 QR코드 인증을 여기다 딱 하시잖아요. 그럼 바로 이랩이랑 연결이 돼서 5개의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돼서 TUV가 보증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양소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또 놀랐던 건 뭐냐면 내가 오늘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이 사람은 날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TUV를 검색해보면 그건 믿을 수 있거든요. 자, 롯데월드가 롯데타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주변에 살아요. 근데 거기를 가면요.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아서 제가 걱정이 됐었어요. 어머 이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막 143층인가? 123층을 지어놓고 여기 망하면 어떡하나? 제가 걱정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집안이 되게 약하고 석촌호수가 인공호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2호선, 8호선, 9호선이 있어요. 바닥을 엄청나게 파놨잖아요. 그래서 거기 무너진다 어쩌나요? 진짜 균열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롯데가 결정을 했어. TUV를 받기로 받았어. 그리고 나니까 아무도 태클 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기관에서 안정성과 기술력을 입증해 준 거예요. 이 건물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TUV를 믿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TUV가 건강식품으로는 지금 현재 인정해준 유일한 곳이 바로 PM 인터내셔널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TUV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회사는 이럴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곳에서도 운동선수들이 좋아하는 몇 가지 제품에 도핑 테스트를 받았었어요. 몇 가지 제품에. 왜냐면 이런 인증을 하나 받는 데는 굉장히 까다롭고요. 여러 가지 검증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성으로 우리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제품에 TUV를 받았어요. 그리고 TUV에서 나오는 이 액티바이즈 이름이 옥시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옥시젠, 산소가 옥시젠이에요. 우리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숨을 쉬고 살잖아요. 몇 초만 몇 분만 산소가 가지 않아도 뇌사가 되고 뇌에 있는 세포가 다 죽잖아요. 자 보세요. 암의 발생 원인이 산소 부족 때문이래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독일의 바르부르크라고 하는 암 연구학자,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뇌졸중, 안구건조, 그다음에 뭐 각막부종, 귀울림, 만성피로, 무호흡증, 암, 종양, 당뇨, 심장병, 우울증, 공황장애 이 신경적인 이 정신적인 분야까지도 그리고 뭐 이런 수체, 어깨 결림, 뭐 요통, 시력저하, 백내장, 비만이 산소 부족 때문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걸리시거나 이제 암 걸리시면요 음압병동실 가셔서 고농도 산소 치료를 받으시잖아요.
그만큼 산소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데 적혈과 산소를 운반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산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옥시전 플러스예요. 우리 혈중 산소 농도를 20%까지 최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먹었을 때 우리한테 피곤하지 않고, 그쵸, 바로 이런 그 몸의 컨디션 변화를 즉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고요. NPC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티바이즈를 드시게 되시면 이거는 B군은 같이 있을 때 가장 상승 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산소 공급률이 높아지고요. 체온이 상승해요. 요즘 같은 그 코로나 시대에 더 이상 백신이 우리의 어떤 갑옷이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각자의 면역을 각자가 챙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면역을 누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체온 상승이에요. 수중 냉증, 손발저림, 그리고 내가 갑자기 저체온이 됐는데 빠르게 체온이 회복될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혈액 개선, 그리고 이제 체지방을 분해해주는 그런, 그리고 우울증 완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울증 완화. 요즘 우울증이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사실 제 영상을 들으신 분도 알겠지만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진행 중인지 아닌 중인지 모르겠어요. 5월달과 8월달에 잠깐 증상이 나타났다가 지금 너무 바빠서 까먹어버렸어요. 뇌 세포까지 산소 공급률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파워 칵테일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6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양제죠. 매일 드신 영양제. 보통 유산균 드시고 계시고 종합 비타민 정도 드시고 계시고 화장실 잘 못 가시는 분들은 식이섬유 섭취하고 계시죠. 그리고 요즘에는 유산균만 먹으면 안 되고 유산균 뭐까지 먹어야 된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효소로 되어 있어요. 유기농 59가지 야채 과일로 만들어놨어요. 자, 그래서 요 한 포에 내가 하루 동안 이 몇 줌 한 움큼 드셔야 되는 그런 제품들을 6가지, 5가지를 요 한 포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걸 다 따로따로 드셔야 되게 되면 최소 30에서 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리스트레이트는 우리가 혈관 고속도를 다 뚫어줬어요. 그래서 막 운반이 되게 잘 돼서 영양소가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엄청나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면서 집중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거나 어떤 영양소를 먹고 태우고 나면은 불안정된 그런 찌꺼기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음날 우리가 자는 동안에 몸은 해독을 하거든요. 그동안 말끔히 다 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주고, 내가 만약에 조금 뭐 기름진 걸 먹었다, 삼겹살이나 아니면 뭐 치킨 같은 걸 먹었다, 2포를 드셔주시게 되면 다음날 굉장히 많은 찌꺼기가 자,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영양소는요 미네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미네랄은요 지용성이에요. 우리가 비타민 B와 C를 제외한 A, D, E, K, 셀레늄, 대부분의 미네랄 영양소, 그리고 오메가3,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키토 이런 거는요 우리 몸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없으면 안 되는 필수 비타민 에너지잖아요. 영양소인데 얘네들은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이 쓸개에 다 저장돼서 얘네를 먹을 때마다 그 담즙이 분비가 되어야만 얘를 분해해서 내가 흡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향소 영양소는 많이 먹으면 또 쌓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돼서 많이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는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마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아무거나인지. 자, 그런데 얘는 모든 것을 다 수용화로 바꿨어요. 아까 그 NTC 그 공법과 연계되는 3가지 특수 공법이 있어요. 전 세계 78개의 특허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지용성 영양소를 수용화로 바꾸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PM에서 제공하는 오메가3는 물에 바로 녹는 거예요. 우리가 먹었을 때 바로 흡수가 되어서 내 세포까지 98%가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미네랄이 우리 몸에는 4%밖에 필요하지 않은데 얘가 부족하게 되면요 900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본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해서 닥터 월렛이라고 하는 분이,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런 분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주 빠르고 저렴하게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은 그냥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분들께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우리가 광고비 좀 드릴 테니까 드셔주세요 라고 하면 그분이 드실까요? 버릴까요? 들고 다닐까요? 그런데 전 세계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그런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그분들은요 올림픽에 한번 출전하기 위해서 4년이라는 시간을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전날 감기약을 잘못 먹었어요. 아니면 내가 먹었던 나의 의도와 상관하지 않고 우리 그분들 다 주치의나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걸 드시게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따는 메달이 박탈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도핑에 통과하려고 제품을 먹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기량을 가장 최대로 이끌기 위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많은 것을 드시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좋은 걸 선택해서 드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셔서 전후에 쉬는 시간에 노란물, 빨간물, 그 다음에 당근 주스 같이 생긴 물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빨리빨리 운동을 하면서 생겼던 어떤 활성산소를 빠르게 제거하고 그리고 더 좋은 어떤 에너지를 빨리빨리 받아서 운동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드실 정도인데 나는 운동 안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분들이 드실 수 있는 정도의 안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때도 당연히 문제가 없고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마지막 5번째 타입에서 끝에 봉사, 기부 이런 게 나왔잖아요. 물론 당장은 나 살기 급급해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수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내가 지출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 어떤 그 제품의 어떤 소비의 일정 부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내가 그걸 따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PM에서는 이렇게 일정 부분을 기부로서 전 세계 위케어라고 하는 롤프 소르그 회장님의 사모님이세요. 비키 소르그 회장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학교를 지어주기도 하고 뭐 우물을 파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 많은 매년 더 많은 몇백 명의 아동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기분도 좋고 감명을 받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100세 시대 준비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내가 안정적으로 파이프라인으로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비용이 필요한데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한 50, 60대 이상이 되시면 이제는 뭐 자녀에 대한 지출도 별로 없고 이제 나를 잘 보살피시면 되는 그런 나이에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노후 설계를 하다 보면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가 건강 리스크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못하고 되게 아끼셨는데 결국은 막판에 가서 의사 선생님 포켓에 돈을 다 주고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노후 파산 나는 진짜 이 간병 희생 이런 부분들 그리고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50대에 3대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나의 노후로 내가 만들어 놓은 자금이 나의 노후에 투자되는 게 아니라 그냥 훅 나가는 거 수술비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고령층의 그 의료비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은퇴 이후에 굉장히 큰 리스크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적인 부분도 하고 나의 노후에 그 의료 리스크까지도 줄일 수 있다면 제가 여기서 과도한 의료비 독일 PM이 해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지금 아프지 않은데요. 혈압, 당뇨와 고지혈약 드시면서 아프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굉장히 용감하신 분들 더러 많아요. 그분들은 그냥 병원에서 싸게 약을 먹고 있으니까 굳이 내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병원에 가서 누워있지 않으면 내가 건강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앞으로는 지금 선진국은요 예방의학으로 다 전환되고 있어요. 우리는 질병 케어 시장이잖아요.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나서 방법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급한 상태에서는 방법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예방의학이 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질병 케어 시장에서 예방의학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예방의학 시장이 또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저는 건강은 지출이 아니다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40대 초반인 저도 지금 엄마가 너무 무릎이 아파서 고생하셨기 때문에 갤링핏을 먹고 있어요. 저도 지금 혼자 먹는 제품이 6가지가 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오메가3까지 먹고 있는데 이 노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저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좀 우울한 얘기긴 하지만 너무 모르고 막 닥치는 것보다 내가 미리 예견을 하고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시각을 전환하실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75세 이후에 제2의 직업을 찾아야 돼요. 요즘에는요 젊은 층들이 취업하는 비율보다요 50대 이후의 은퇴자들이 제2의 설계를 하느라고 직업을 찾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 땅 가지시고 건물 가지신 분들 되게 부러워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는 플랫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눌 거예요. 그런데 플랫폼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고 2022년도 지금 이렇게 많이 변할 것 같았으면 이때 땅을 다 샀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때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플랫폼 시대에 우리가
사실은 뭐 재능이 뛰어나고 뭐 이런 유튜브로 뭐 어떤 인쇄소득, 권리소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이 멤버로 건물을 지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지금 저는 한 7층 정도 지어져 있고요. 지금 7층, 8층 넘어가고 있어요, 건물이. 그래서 오늘 저도 제가 이제 7개월 차 됐잖아요. 그런데 지난달 11월 달에 제 산하 볼륨이 1억이라고. 그래서 저도 이게 제가 처음에는 저희 식구들 몇 명 먹을 거 4월 달에 200만 원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제가 매달 매출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런데 보니까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토십 멤버가 한 300분 정도 되잖아요. 그럼 저는 5일, 15일, 25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EVP 컨펌이에요. VP 컨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멤버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정말 이렇게 위력이 있구나. 곧 그렇게 될 거라고 했지만 정말 저도 귀뚱으로 듣지 않았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앞서서 이 회사를 검토하게 된 이유와 제가 선택하게 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주 짧게 2주 정도를 아주 빡세게 알아봤어요. 그리고 저는 뭐든지 할 때 전업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내가 자신감이 좀 생기고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좀 있고 회사 알아봤는데 괜찮다고 하면요. 저는 할까 말까 망설이지 않아요. 저는 제가 잠자는 시간, 저는 잠은 좀 많이 자요. 8시간 자거든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PM만 생각해요. PM만 해요. 그리고 제 산하에 저를 닮은 5분을 제가 만드는 게 목표인데 지금 어제 4번째를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복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역을 나눠서 일주일에 3번 정도 고정적으로 홈미팅으로 지금 교육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당장의 급한 일은 매출을 끊는 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아서 그분이 또 멤버십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전문가들. 그래서 제가 7층 정도 지었을 때 여기다 넘겨주고 전 다른 건물을 지으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부동산이 더 이상 저기 뭐 우리 노후와 그런 부동산이나 땅이나 건물은 물론 목돈도 없지만 그런 기회는 우리가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거품도 너무 많고 이제는 막 이 왔다 갔다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 그런데 멤버로 짓는 거는요, 나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만 투자하면 돼요. 제가 사실 이런 말씀들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런데 직접 되게 부러워는 하시는데 막상 실행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세요. 제가 이제 전에 줌미팅 때 영상 혹시 기회가 되시면 찾아보시고 멤버로 건물 짓는데 우리의 남은 시간을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 들었을 때는 귀로 들리지 않았고 저의 일 같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과거에 이런 짓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 냉장고에 부숴놓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6월 달에 IMM 트레이닝 갔다 오시고 그 두바이 갔다 오신 분의 그 강의를 일요일 수의센터 가서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저한테 뭔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열정이 좀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와서 제가 그 강의에서 사진 찍었던 것들을 다 냉장고에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남일이라고 생각하면 남일이 될 것이고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내일이 될 것이다. 저는 이날부터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찌라시에 500만원짜리 수표 아니에요. 500만원짜리 찌라시를 얻어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로 한다고 하면 적어도 직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려고 하면 월 500만원. 저는 1000만원, 2000만원 아직 그걸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만약에 저한테 평생 500만원 들어오면 평생 이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10월 달에 EVP가 갔으면 좋겠다였는데 저는 그 전에 컨펌을 했어요. 그리고 제 다음 목표는 3월, 4월 PT인데요. 지금은 저 당장의 PT보다도 이번에 IMM 가신 분들, 더 많은 분들 여행 인센티브 30주년 거의 모시고 가고 싶은 게 저희 지금 목표이고요. 그리고 제 남편이 지금 되게 많이 막 주변 사람들이 되게 괴롭히고 뭐 못하게 말리신 분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제 인생을 바꿔주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9년 동안 이 일을 했으면 저는 이제 메이크업이 전공이 아니라 유통이 저는 전공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제가 뭔가를 한번 이루고 싶다. 그러면 제 9년의 이게 시행착오가 될 수는 있지만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9년을 실패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건 과정으로 만들 것이냐는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일은 아니지만 이분의 일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지금 여행 3개 다 컨펌이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 본사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부부동반으로 지금 3월달 일주일 동안 세이셸 여행에 지금 갈 거고요. 그리고 6월달에 IMM 그
제 목표는 20분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런 과정 다 겪었고 진짜 안 됐었고 저도 진짜 막 많은 눈물을 흘렸고 이거 선택할 때도 5월달에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저는 매니저에서 바로 VP가 왔어요. 사실 제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멤버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저 혼자 IMM 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 파트너 과장 중에 가장 조건이 좋으신 분을 IMM을 보내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저도 같이 IMM을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막판 일주일 남겨놓고 제가 8,000점 해가지고 IMM 혼자 못 가겠다고 하는데 8,000점이 어디서 나왔어요 도대체. 그런데 진짜 마지막까지 저는 진짜 기를 쓰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지금 선택을 하시려고 망설이고 계시거나 알아보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저는 2년 전에 놓친 기회를 아쉬워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그때 또 돌아가서 그랬을 거니까. 그런데 제가 이게 누굴 만나고 언제 만나고 나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간절함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PM은 조금 달라요. 그거는 좀 잠시 후에 왜 다른지는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준비한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